윤석열 퇴진당, 신당 창당, 이 송 대표의 행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창당론을 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원래는 연동형 비례 선거제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가장 부정적이었던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할 때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분이었고 위성정당을 앞장서서 창당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었는데 180도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본인의 처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닌 거죠. 결국에는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수단으로 선거제에 대해서 입장도 지금 바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창당의 명분이 어찌됐든 뭐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니까 윤석열 퇴진 정당 혹은 뭐 검찰 개혁 정당 이런 거 만들겠다. 글쎄요, 일부 강성 지지층 거기에 공감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국민적 공감이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저러면 예. 그러니까 전직 당 대표면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본인이 지금 탈당하고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면 당이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물밑에서의 역할이나 아니면 조용한 역할을 해주면 좋을 텐데 저렇게 앞장서서 당에 좀 정치적 부담을 주는 저런 행보를 하는 걸 볼 때 민주당 내에서도 뭐 좋은 그런 반응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제도가 그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수많은 이를테면 자매정당 뭐 내지는 비례 의석을 노리는 그런 비례 정당들이 생길 텐데 아무리 송 전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낸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창당의 명분이 저렇게까지 거칠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강성 지지층 이외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명분을 내걸고 글쎄요, 뭐 비례 의석 한두 석은 배출할지 몰라도 그 이상 정치적 그 기반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 뭐 이현주 전 의원 이것도 거론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SNS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반윤 정당은 안 한다. 신당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마 송 전 대표의 이런 그 이준석과의 연대 언급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여러모로 송 전 대표가 다선 중진이자 전직 당 대표를 지냈던 분으로서의 행보로는 전혀 적절치 않은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정공기 교수님. 예. 이제 송영길 대표가 금요일 날입니다. 8일 날 이제 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돼 있어요. 네. 자, 그런 시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댓글도 보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1야당 당 대표까지 했던 분이 너무 좀 심하게 무너진 거 아니냐,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송 전 대표를 보면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큰 정치인이었잖아요. 뭐 지사, 당 대표, 뭐 이런 그 다선 의원. 근데 요즘 하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좀 맛이 갔다. 유치해서 정말 그 읽을수록 뭐 웃음이 난다 이런 거예요. 뭐 특히 한동훈 잘 나가는 사람을 물고 늘어지면 자기도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전세 사는데 한동훈은 뭐 어디 사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한동훈은 뭐 공부만 했지 운동 해봤냐? 나는 뭐 그 운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다 이런 유치한 얘기를 계속하다가 계속 또 그 주변 세력들한테 그 공격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노려서 살아남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386, 586, 지금 686입니다. 이제 정말 퇴출 세대의 1번 타자인데 이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매달려 있는 우리 부산 가는 열차에서 봤듯이 그런 좀비가 생각이 나는데 뭐 말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국하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국이 나는 송영길하고 안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뭐 변희재, 안진걸 뭐 이런 사람들이야 뭐 아스팔트 쪽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고 전현희 의원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현희 뭐 저는 같이 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는 너무 망가지고 있다. 이제 그 개인 욕심보다는 국민들은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치권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 구정물이라든가 이 그 노회찬 전 의원이 얘기했던 불판 이게 그 잘 적시에 갈아지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병립형이 된다면 더 살아날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저 연동형 되면
또 모르죠. 이런 또 생존형 좀비가 살아남아서 우리 정치판을 계속 어지럽힐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두 소장님께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송영길 신당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생각이 어떤지 하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MBN에 나와서 송영길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은 의미 있는 정당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지금 같은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된다는 걸 단서를 달긴 했어요. 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내에서는. 예. 일단 뭐 전 대표이고 탈당한 사람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영향을 받을 수 없고요. 예.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뭐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현재 뭐 바뀔지 그대로 유지될지도 아직 미지수 상태에서 이게 계속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걸 이제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사법적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정치적 행위로서 계속 뭔가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 문제만 대항해서 정제된 발언을 해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뭐 정치화 시켜서 본인의 이제 이것까지 이야기해 버리니까 앞에 했던 이야기 불출마를 전제로 했던 그동안의 이야기가 다 엎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설득력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위성 정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국회의원 본당에서 국회의원 그 탈락자들 그 공천 탈락자 한 20여 명을 모아서 그 위성 정당에 보내 가지고 기호를 1번, 2번으로 바꿔내고 그리고 본당에서 만들어 놓은 비례대표 명단을 그 당이 가져가서 그대로 대의원대 통과라는 이유 하나로 국회의원 등록시켜서 선거 끝나면 합당하는 이거는 이제 말이 위성정당이 사실은 이제 사기 정당이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오히려 지구가 있으면 달과 지구가 합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합쳐버리니까 사실상은 사기 정당인데 이 위성정당도 좋은 표현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런 비례대표 선거제를 그러니까 지역구 1위 선거제를 하지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주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례대표를 내서 지역구에 당선자가 없더라도 나오는 당으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이 이제 녹색당 같은 당 그리고 일부의 뭐 해적당 그리고 또 뭐 이게 연정을 하는 정당들 기타 이런 뭐 이탈리아 이런데 많은 그런 당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구분해야 하고요. 마치 이런 데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는 기득권 정당의 이런 어떤 그런 자기 논리고요.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없다고 해서 꼭 그 정당이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 정당과 뭔가 이념과 가치를 표방해서 어떤 연대를 표방하는 정당은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원영섭 단장. 예. 그 댓글 중에는 이제 이재명 퇴진당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 이 송영길 대표 이런 최근에 처신 예. 해도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그 너무 막 던지셔가지고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그 핵심적인 거는 본인의 수사에 대한 방탄 그거를 이제 주된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검찰개혁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 방탄당으로 이름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시대 정신 같은 그런 맥락이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말싸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반운동권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발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운동권 좀 했다는 걸로 늙어 죽을 때까지 고관대작하는 게 말이 되냐 여기에 대한 이제 화두를 던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적절히 반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땀을 흘려서 뭘 해봤냐 그런데 사무직 노동자는 그러면 노동자가 아닌 거냐 이런 이제 또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그 송영길 대표가 뭐 운동권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대표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과거에는 그 보수에서 그런 대기업 노조를 귀족 강성 노조라 그랬는데 이제는 송영길 대표가 하는 여러 가지 연사들이 그 전에 이제 뭐 사회 기여를 했던 부분도 있었던 운동권을 마치 귀족 운동권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선봉에 서 계신 게 아닌가 송영길 대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준석 뭐 전 대표도 이제 반윤연대를 안 하겠다 하면서 지금 창당 이야기하고 뭐 또 신당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비 후보를 모집한다는 것 자체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뭐 윤리위에 회부돼서 어떤 징계를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확정적으로 이제 해당 행위는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적을 두고 안 두고를 떠나서 이제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는 갈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당을 창당을 할지 아니면 보통 이제 당을 창당하기보다 창준이 단계에서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당에 이합집산되는 식으로 합당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뭐 이준석 정당이 신당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추가로 원영섭 단장은 이제 변호사시니까 지금 우리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송영길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평론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송 전 대표. 이건 짤막하게. 근데 그 송영길 대표와 관련한 그 사건이 돈봉투 사건이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렸다라는 건데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어떤 분들은 구속도 되시고 어떤 분들은 기소도 되시고 뭐 그런 분 그 관련자들이 다 지금 형사처벌을 받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러면 전당대회의 최고의 그러면 수혜자는 누군가? 그거는 전당대회 나서는 후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보를 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구속도 되고 판결도 받고 있는데 그 최대의 수혜자 어찌 보면 몸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몸통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야말로 오히려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댓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의원, 시장, 당 대표 모든 영광과 특권 누리셨잖아요. 더 이상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런 글이 있고요. 송 전 대표가 자신도 연동형 비례 반대했지만 지금은 민주당 탈당한 상황이고 위성정당 만들려고 고의로 탈당한 게 아니라고 괜찮다고 한다. 과연 국민들도 동의할까요? 송영길의 선전포고라 글쎄요. 자 4월에 불러들여 놓고 검찰 여태 소환 한 번 안 하니 송영길 전 대표도 억장이 무너지겠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무슨 자신감으로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에 기각 자신이 있다고 하는지. 자 야권 선거 연합은 일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힘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